딴 거 없고요. 그냥 50만 넘는 데다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겁니다. 저는 투자자가 그 존을 설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 자주 하는 비유인데 이런 거예요. 실제로 야구 아시죠? 야구?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옛날에 야구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진짜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포수가 있어요. 포수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렇게 그냥 대충 앉아있다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포수? 네? 포수예요. 자, 일로 공을 던집니다. 투수가. 그럼 그 공을 던질 때 어디다 던지려고 하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을 이렇게 쪼개볼게요. 이렇게 9개로. 그럼 여기 타자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이 공이 날아올 때 내가 정확하게 맞추어서 멀리 날려보낼 확률이 높은 공의 코스는 1번부터 1, 2, 3, 4, 5, 6, 7, 8, 9라고 할 때 5번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타석에 여러 번 들어섰는데 5번에 들어오는 공은 10번 중에 치면은 7번, 8번이 안타 홈런이에요. 근데 이 7번. 이 7번에 들어오는 공은 내가 쳐도 8번을 죽는 거예요. 10번 중에 2번만 살아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트라이크 존은 다 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나는 7번은 버린다. 7번으로 들어오면 치지 않는다. 스트라이크인데? 그래도 안 친다. 왜? 죽으니까, 잘못 치면.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7번만 던지기가 어려우니까. 대신 난 5번에 오는 건 확실하게 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실제로 야구를 잘합니다. 실제로 야구 선수 중에 1년에 막 150 가는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 보면 자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피존이라고 하거든요. 그 해피존이 따로 있어요. 스트라이크 존 말고 해피존이. 투수는 잘하는 투수일수록 여기다 잘 던져요. 타자는 잘 치는 선수일수록 여기 오는 걸 확실하게 칩니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투자도 똑같아요. 투자도. 가끔 제가 점쟁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제도가 인구가 50만이 넘을까요? 안 넘어요. 제가 아까 주거용 부동산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거제도를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너네님 지금 거제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막 조선 경기가 좋아지고 막 수주가 들어오면서 막 지역에 망했던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매가 전세가 딱 붙어있어요. 이걸 사야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거제도를 안 살 건데요. 그럼 그 사람은 제가 점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저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거제도 엄청 싸고 이거 그런데요? 저는 거제도에 투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제도가 저한테 이 해피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제도가 안 오를 거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거제도 오를지 안 오를지. 근데 걔가 설령 올라가더라도 안 사겠다 이겁니다. 왜? 나한테는 7번이니까 거제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인구 50만을 정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구 50만 안에 들어오는 공만 잘 쳐도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7번을 안 치고 5번만 잘 쳐도 리그에서 제일 잘 치는 타자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관점으로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지방 투자의 범위. 그 지방 투자의 범위가 인구 50만이에요. 왜? 인구 50만이면 세대로 20만 세대 이상입니다. 그죠? 20만 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는 돈 벌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요. 내가 싸게 잘 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만 둔 겁니다. 짠! 광역시입니다, 먼저. 서울은 뭐 넘사벽이니까 빼고요.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이렇게 있어요. 이게 광역시예요. 부산이 제일 크죠? 인구가 350만 좀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인천, 300만. 그 다음으로 좀 안 되는 데가 대구, 250만 쉽죠? 250, 300, 350. 그리고 도토리 키재기가 시작되는 거죠. 대전이랑 광주랑 네가 위야 막 하는 거예요. 얘들이 150만 정도 되고 울산이 광역시지만 110만 조금 넘습니다. 이 정도구나.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제가 물어봤을 때 서울 할래요, 부산 할래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전부 다 여기 한 명도 안 빼고 서울이라고 말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연한 게 부동산 왜 당연하냐고요? 사람은 많죠? 땅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땅 있고 없고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뭘로 보냐? 인구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즉, 이 개념만 알아도 투자를 좀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다. 뭔 얘기냐? 여러분들이 부산에도 투자할 수 있고 광주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부산에. 그죠? 여러분들이 대구에도 할 수 있고 광주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 하는 게 좋아요? 대구에. 그리고 이게 너무 어설퍼 보이지만 이런 식의 간단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만 해도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매우. 그래서 도시 사이즈를 다 아셔야 된다. 그럼 이거 말고 50만 넘는 도시 나머지 볼게요. 짠. 몇 개 없죠? 광역시가 아닌 것 중에 도시가 가장 큰 데는 경남 창원입니다. 창원은 창원, 마산, 진해가 합쳐진 도시예요. 그래서 통합 창원시라고도 부릅니다. 이 도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어요.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는 수도권에도 여러 개가 있죠. 수원, 화성, 고양시 뭐 이런 데, 성남, 100만 언저리인 도시들. 그런 도시들처럼 얘도 되게 큽니다.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어때요? 투자로. 좋은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창원에서 투자할 수 있고 거제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자꾸 거제도로 왜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이거 들으면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자꾸 거제도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 많은 데다 하는 게 훨씬 더 성공률이 높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들으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으로 큰 데가 청주예요. 청주는 85만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85만이면 엄청난 겁니다. 잠실 야구장 가보셨어요? 잠실 야구장 가보셨죠? 잠실 야구장에 10,000원 되면 23,000명 들어가요. 그럼 잠실 야구장 몇 개 있는 거예요, 청주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 되게 많이 사는 거예요. 청주에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해도 괜찮다. 수요가 충분한 도시니까. 그 다음이 전주, 65만. 그리고 그거하고 천안이 비슷합니다. 근데 천안은 약간 달리 가야 되는 게 아산이라는 지역하고 연담화되어 있어요. 연담화는 뭐냐면 지역적 경계가 있지만 생활권상 경계가 거의 없는 상태. 천안, 아산은 그냥 거의 통합창원처럼 하나의 도시로 볼 수 있다. 천안의 인구는 60만, 아산의 인구가 30만 후반 40만, 합치면 100만입니다. 되게 큰 도시죠. 그리고 위치도 창원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갖고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걸 하냐? 제가 아까 강의 목적에서 광주라는 곳의 위상을 파악해야 된다고 했죠. 광주는 150만이니까 이미 이것만으로 위상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김해가 50만 좀 넘습니다. 김해도 실제로 가면 잘 돼 있습니다. 네. 예쁜 카페도 많고 항상 혼자 나 제일 여름에 인터넷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팥빙수 못 먹을 때. 나 진짜 팥빙수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팥빙수를 혼자 먹을 수가 없어. 근데 팥빙수 엄청 비싸요. 14,000원씩 하잖아요.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은 이제 좀 괜찮은데 다 먹지 못하니까 아까워서 먹지 못했어. 하여튼 김해 맛있는 팥빙수집이 있었어요. 제가 인터 갔을 때. 유럽 쪽에. 그 다음이 경북 포항 50만. 구미는 50만 안 됩니다. 근데 구미는 충분히 투자로 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40만이 넘는 도시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볼게요. 지방 볼 때요. 이 안에서만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해피존입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작은 도시 누가 얘기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나 하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군산이 어떻고요? 군산에 지금 뭐 갭이 작아 뭐 얘기해요. 너나 하십시오라고 하면 됩니다. 왜? 군산에도 할 수 있고 청주에도 할 수 있으면 청주에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딱 이것 때문에. 그럼 군산 안 올라가냐? 몰라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저 욕하죠 막. 너네는 막 사기꾼 막 점쟁이 아니라고 못 맞춘다고. 그게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얘기 왜 하냐? 여러분들 여기만 다니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인데 이것만 가면 되잖아요. 이것만. 여러분들 묵묵히 계속 하루 한 3년 하면 여기 거의 다 가요. 네, 3년 하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인형에 눈알 붙이는 거 해봤어요? 아니 맞죠? 인형에 눈알 붙일 때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 붙이는데 1시간 막 하다 떨어뜨리고 막 난 손이 왜 이렇게 생겼어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 계속 훈련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빨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G2반 했을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 점점 잘해질 거니까. 그 개념을 갖고 이 도시를 다 본다 생각을 해보세요. 3년이면 다 봐요. 그 3년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3년 뒤에 어디 사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항상 살 때가 있으니까. 항상 있어요. 항상 돌아가면서. 광주 아까 2018년에 미친듯이 올랐죠? 그때 2018년에 부산 투자했으면 어땠을까요? 좋았죠. 뭐 어때요? 엄청 좋았겠죠. 투자할 수 있잖아요. 대전 투자했으면 엄청 좋았겠죠. 근데 대전, 부산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 봐요? 또 다른 안 오는 데 보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범위 안에서 계속 70이 날아온다. 내가 자신 있는 쪽에서 계속 70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2년, 3년 안에 여기 다 가보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절대 여러분들 투자할 거 엄청 많아요.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곳들은 여기다. 그리고 그중에 광주는 여기 있다. 전국에서 5번째. 이것만으로 광주에 투자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인구 규모로 봤어요. 그럼 인구 규모만 볼 게 아니라 이것도 봐야 됩니다. 연령도.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제가 이 도시들 다 해봤어요. 저는 59세까지랑 60세 이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60세를 기준으로. 왜? 60세 이후에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분들은 계속 임대를 사셨으면 그냥 계속 임대를 삽니다. 그게 아니면 집 살 사람들이 이미 다 샀어요. 그럼 59세 이전까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수요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포션을 차지하는지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땀 한 땀 통계청 가서 다 한 겁니다. 그럼 장표 한 장으로 구성되니까 약간 허무하더라고요. 이거 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보면 이 노란색이 연두색보다 더 높을수록 그 도시가 젊은 거죠? 그쵸? 그럼 광역시 중에 어디가 제일 젊은 거예요? 울산은 엄청 젊습니다. 울산에 가보면 젊은 사람 되게 많아요. 왜 그러죠? 네,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아요. 네. 그냥 울산이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다음에 광주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광주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길에서 이 자동차 빵빵 있죠? 그 소리가 매우 많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혈기가 왕성해서 나 진짜 막 깜짝 놀래. 임장하다가 큰 길 가다 보면 계속 뭐 조금만 끼워도 깜빡이도 넣는데 막 빵해 막 그냥 막 사람들 활기가 막 혈기가 막 넘쳐 막 약 먹었나? 막. 광주에 젊은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대전 여기까지는 80% 넘어요. 제가 이번에 서울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라고. 서울보다 젊어요 얘네가. 놀랍죠? 그죠?
그런데 대구, 부산은 서울보다 늙었다. 특히 부산은 매우 늙었다. 임장을 가보면 부산역에 딱 내리잖아요. 여러분 기차 타고 가면 KTX 타고 역에 내리잖아요. 역에 내렸을 때 느낌적 느낌이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제가 부산 갔을 때 참 놀랐어요. 부산은 지하철 타도 노인들이 많습니다. 엄청. 보통 이렇게 지하철 타면 노약자석이 따로 있잖아요. 요즘은 지하철 탄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하철, 서울 지하철 타면 노약자석이 이쪽에 3개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어르신이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섞여 있잖아요. 부산은 이 사람 많이 타는 긴 의자 있죠. 거기도 어르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부산 같은 데는 더더욱 젊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잘 찾아가야 됩니다. 더더욱. 왜? 점점 더 분리될 거니까 앞으로. 이런 개념을 보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광역시는 아니지만 큰 도시를 보면 구미가 가장 젊습니다. 놀랍죠? 대구하고 구미가 가깝잖아요. 대구는 늙었는데 구미는 젊어. 왜 그러죠? 직장이 많으니까. 네. 근데 연령보다 인구 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대구도 할 수 있고 구미도 할 수 있으면 대구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구미도 버릴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안, 김해, 청주, 창원, 전주, 포항 이렇게. 그럼 서울이 요만큼 딱 80%잖아요. 그럼 이 중에 포항 빼고는 다 서울보다 젊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투자해도. 이번에 저희 독서 모임에 지방도시 살생부가 그 도시인데, 그 도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지방 도시 막 다 늙고 막 다 도시 사라진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도시들은 당분간 사라질 일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휘둘려서 이런 데 투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50만이라는 절대 규모도 되고 그 도시에서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로 제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광주는 여기 있다. 젊어요. 그렇죠? 비교적 젊은 도시.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현재 기준의 인구와 연령대 이런 걸 봤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볼게요. 앞으로. 왜냐면 지방 투자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 인형이 많아. 투자하기 전부터 세금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집이 몇 개시죠? 없습니다. 아,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방 투자하면 어떻게, 지방이 될까요? 지방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지방 인구가 쪼그라들어서 지방 아예 도시가 사라진다는데요. 막 일본 다큐멘터리 보면 막 폐가 여기저기 널려있고 그러던데요. 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되나. 이 아래를 보셔야 돼요. 아래 1990년대 초반부터 2018년, 2019년, 20년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약 3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인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인구. 서울 인구가 몇 년 동안 줄었어요? 여러분 1990년대 초반에 서울에 1100만 명이 살았어요. 지금 1000만 명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어요. 그럼 30년 동안 11명 중에 1명이 사라진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타임머신 타고 30년 전으로 가면 여기 지금 한 2명 더 앉아있는 거예요. 네, 인구 줄면 진짜 집값 떨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왜 그러냐? 일단 수요 자체가 늘어납니다. 가구 수가 늘어나요. 네. 어떤 사람들이 뭐 1인 가구가 뭐 아파트 사냐 이러는데 네,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실제로 부동산 가면 서울에도 혼자 살면서 자가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인천 인구가 늘었어요. 인구가 원래 200만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50만 가까이 올라왔죠. 그렇죠? 300만 가까이 올라왔죠. 가구 이거니까 125만 가구. 그래서 300만까지 올라오고 인구는 가구는 100만이 안 되는데 125만 가구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주택의 통화량이나 이런 거 빼고 변수가 많으니까 주택의 수요 자체는 계속 는 거예요. 인천도. 부산 인구 많이 죽었죠? 그죠? 따라잡히 없네. 옛날에 2배 많았는데. 그러나 세대수는 늘어났다. 대구 인구 죽었어요. 대구가 원래 인천보다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다. 뒤집혔죠? 늘어나요. 광주 인구가 미세하게 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가구수 안 줄어듭니다. 대전 인구 거의 비슷하죠? 그죠? 가구수 안 줄어들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안 줄어들었어요. 오케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 추계를 가지고 제가 계산한 겁니다. 통계청에서 인구 추계 자료를 발표하는데 그 인구 추계에는 인구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어요. 출생률, 사망률, 외국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뉴스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대한민국 국적 인구를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주변에 외국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외국인들은 뭐 강남역에서 신문지 깔고 자니까 그 사람들도 다 주택 수요잖아요. 주택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볼 때는 대한민국 국적과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외국인 증가 추세까지 각각의 변수들을 지금보다 높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보다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 3개씩 해서 27개의 케이스로 발표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 중에 지금 같은 추세의 사망률, 지금 같은 추세의 출생률, 지금 같은 추세의 외국인 유입률 그걸 기준으로 제가 그린 겁니다. 이 자료가 볼게요. 이 아래 보시면 2019년부터 2045년까지 앞으로 25년, 26년간 인구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그린 거예요. 서울 인구 계속 줍니다. 그럼 집 사면 안 되겠네. 인구 주니까. 세대 유지. 인천 어마무시 듭니다. 그죠? 늘죠? 300만 원 뚫고 넘어가서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인구 늘어 심지어 이 기간 동안. 이때 여러분 몇 살이죠?
난 몇 살이냐? 아씨 계산이 되거든요. 부산 역전됩니다. 세대수는 안 줘요. 대구 안 줍니다. 광주 안 줘요. 대전 안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2045년까지는 적어도 주택 수요가 부족해져서 집이 비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광역시만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뭐 저기 경북 봉화, 아니면 뭐 어디 가야지, 뭐 영천, 진천, 저기 뭐 어디 뭐 진주도 큰데, 뭐 밀양 이런 데 있죠. 경남 밀양 이런 데는요, 이거 그리잖아요. 그럼 이 점선 있죠, 이 세대수가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런 데는 걸러야죠. 그런 데 사면 안 돼. 그거 맞아요. 근데 광역시는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인구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대도시는 나중에도 규모 감소할 우려가 없어요, 별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워런 버핏도 아니고 지금 사가지고 2045년까지 지방 아파트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냥 가격이 싸냐 비싸냐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 수요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인구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수익성도 대도시 오르다. 이 얘기 뭐냐면, 되게 재밌는 게요,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가격이 오를 때 많이 오릅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광역시는 반드시 가야 된다. 아, 광주가 이 정도구나. 광주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인구 이동을 볼게요.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구 부분에서. 여기 있었죠, 광주가. 서울 뜬금없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동안, 딱 1월부터 12월까지 잘라서 최근 3년 서울로 10,000명을 뺏겼어요, 광주에서. 이 뺏긴 인구들은 다 연령대가 어떨까요? 젊은 사람들 많겠죠? 네, 일하러 올라오는 겁니다. 서울에 일하거나 짝 찾으러 오는 거죠. 짝 찾으러 많이 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이런 책을 읽어보세요, 나중에. 예, 일자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젊은 세대들이 도시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더 큰 도시로. 아, 그럼 광주시 이거 10,000명씩 뺏기면 이거 어떻게 냐 이거 막 이러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전남. 광주가 전남의 노른자처럼 싹 들어가 있잖아요. 전남의 흰자.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 전남에서 8,900명씩 빼오고 있습니다. 그럼 대충 흐름이 보이시죠?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지방에 인접하잖아요. 그럼 광주에 유스케어라고 광주 시외버스 터미널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젊은 친구 진짜 많거든요. 거기 막 대형 서점, 극장 막 되게 많아요. 쇼핑몰이에요. 백화점이고. 근데 거기 오는 친구들이 막 목포, 담양, 뭐 나주 이런 데에서 20대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주말에 일로 놀러 오는 거예요. 자기네는 할 게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바로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광주로 들어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큰 모양새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광주는 주변 지역에서 사람을 빨아먹고 그 중에 일부는 서울로 토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서울 인구 왜 줄지? 서울 인구 왜 줄까요? 경기도가 뺏어먹고 있습니다. 서울을. 이 펌프질이 느껴지세요? 지방의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작은 도시는 그 주변에 있는 대도시로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20대 때. 그 20대가 자리를 잡아요. 결혼합니다. 서울시가 너무 비싸니까 경기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결국에 최종 정착지죠? 경기도가. 제가 좀 전에 안 보여드렸지만 경기도는 2045년에 인구가 1,500만을 육박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번 수건 투자하실 때 서울이면 좋지만 서울이 아니더라도 경기도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들, 커뮤니티가 안정된 지역들에 투자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쌀 때 사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저는 서울보다 분당, 수지, 평촌 이런 데 있는 게 집이 개수가 더 많아요. 서울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서울의 좋은 지역은 제가 투자 시작했을 때 이미 다 날라갔어요. 2014, 15년에 많이 오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교양처럼 알아두시면 됩니다. 전북이 오히려 전북보다 서울하고 이동 규모가 더 커요. 전북은 그냥 광주 사람들은 평생 갈 일이 없는 데예요. 네. 이렇게 생각, 여러분들이 경기도에 내가 안 가본 지역 평생 갈 일이 없는 거죠. 사실상 전남하고만 보면 된다. 그래서 광주의 인구는. 제가 이것도 도시를 다 비교해 드릴게요. 보세요. 일단 지도에 있는 순서대로 썼습니다. 대전 요즘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대구 있고, 아래로 내려오면 부산 있고, 왼쪽으로 가면 광주 있죠. 그렇죠? 이거를 최근 3년간 그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 혹은 인근 지역의 인구 이동, 순이동 규모를 제가 다 조사해서 쓴 거예요. 보세요. 대전은 충남에서 순이동이 빨간색이니까 이게 플러스죠. 무슨 얘기냐면 충남에서 인구를 어떻게 오고 있다? 뺏어오고 있다. 광주 좀 전에 얘기했죠. 전남에서 뺏어오고 있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대구는요, 경북으로 10,000명이 나가요. 3년 동안 10,000명 뺏겼어요. 부산은요, 경남으로 22,000명 뺏겼어요. 그러면 대구랑 부산 투자하면 안 되나? 이 개념이 아닙니다. 대전하고 광주는 주변 지역에 볼 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할 게 없다. 대전에서 주변 지역에 볼 게 없다. 뭐 논산, 충주 이런 거 투자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인정 안 가도 된다. 대전만 보면 된다. 왜? 주변 지역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 오세요? 광주는 어때요?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막 목포 남학신도시 막 투자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안 할 것 같다고. 근데 올랐어. 근데 또 이렇게 막 또 틀렸다고. 안 봅니다. 왜? 계속 광주만 보면 돼요. 광주 제일 크고 거기만 커질 거예요, 계속. 근데 대구랑 부산은 뭐냐? 여러분 서울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인구 어때요? 옛날 봤죠? 줄어들어요. 줄잖아요, 서울 인구. 근데 서울 투자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대전하고 광주는 주변 지역에서 빨아먹어서 결국에 핵이 그것만 남는 거고요. 부산하고 대구는 부산권, 대구권으로 도시가 확장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대구나 부산에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마치 경기도가 인구가 커지고 오히려 서울 인구가 주는데 사람들은 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데이터가 오류가 있어요. 데이터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왜? 부동산 투자를 사람들 관점에서 안 보고 숫자만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서울 인구 준다고 서울에 안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비싼 거예요. 여기 사람들도 똑같아요. 제 대학 친구들 중에 친한 애들이 대구에 부산에 다 있거든요. 걔들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서울에 자리 잡고 지금 사는데 나는 부산 가고 싶다. 야 부산에 막 되게 어르신들 많고 그런데 나 근데 부산 가고 싶고 나같이 경상도 올라와가지고 살거나 아니면은 일자리 때문에 김해나 창원 가서 사는 친구들 전부 다 부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왜? 이유는 모르겠어. 부산이 그냥 좋아.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얘 이렇게 움직임이 다르다. 대구와 부산은 도시가 확장되는 개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인구가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대구랑 부산에 살고 싶어 한다. 자기가 여건이 되면, 그 집값 감당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대구, 부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려면. 서울처럼. 근데 대전, 광주는 반대인 거예요. 대전, 광주는 옆에 볼 게 없어요. 투자로 볼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인구 받고 이제 생활권 볼게요. 광주 도시계획. 여러분들이 도시계획 많이 보시죠? 이거? 생활권 계획, 도시공간 구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보세요? 저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머리 아파서 안 봅니다. 이거 보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틀려. 뭐가 틀리냐면은 지방도시 선생님 그 책에도 나오는데 이번에 월급 적성할 때 하는 도시마다 이거를 만들잖아요. 2030 뭐 광주 계획, 2030 뭐 광명 도시 계획 나오잖아요. 거기에 목표 인구가 있어요. 지자체마다. 그 인구 다 합치면요 7천만. 그러니까 가능해요? 안 돼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뻥카가 들어있다 여기에.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저는 이거 두 개만 봅니다. 그리고 생활권도 그렇게 의미 있게 안 보고요. 요거를 위주로 봐요. 왜? 여기는 지금 이 도시의 중심지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걸 확인하는 용도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좀 전에 이제 지도가 좀 보이시죠? 아까 여기가 원도심이고 여기서 출발해서 도시가 커졌다. 요렇게.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요 강 건너서 이쪽으로 또 넘어갔죠. 그죠? 근데 여기를 이 광주광역시청 공무원님들께서는 이 원도심, 상무지구, 수안, 하남, 송정, 청담 이런 데가 그 지역의 거점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것만 보면 땡. 이제 볼 게 없어요. 아 그렇구나. 광주 공무원님들께서도 여기 이런 데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중에 상무 이런 거는 의미가 있겠구나. 요 정도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막 2도심, 3분도, 9도심, 막 3특화 중심 막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돈이랑 별로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꼭 본다. 이 그림은. 왜? 내가 여기 안 가봤으니까. 이걸 보고 인상을 가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상무가 도시의 중심이구나. 시청이 있고 그리고 다액구조. 뭐 여러 가지 중심지가 있구나. 근데 다액구조 아닌 도시가 없어요. 대도시가. 아 상무가 도시의 중심이구나. 이 정도만 보면 된다. 이거는 이 도시의 관청, 해당 관청이 이 도시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 정도를 보는 용도로 쓴다. 그게 끝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권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실제로 지도에다가 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광주를 표시해 볼게요. 이 구가 5개가 있었고 이 구 5개별로 색깔을 달리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즉 동네를 표시하는 겁니다. 동네를 지도에다가 해볼게요. 광산구에는 이런 데가 있어요. 이 G구자가 붙는 데가 아파트가 있는 데입니다. 이걸 하셔야 된다. 직접 지도 위에다. 그래야 도시가 쪼개져요. 구분됩니다. 이 앞을 보세요. 여러분. 이 앞을 보십시오. 제가 까만색 글씨로 한 거는 일자리예요. 일자리 혹은 특별한 시설들. 이거 하남 산단, 하남 산업단지. 이 아래쪽에 평동산단, 송정역. 특별한 시설이에요. 광주공항 특별하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 대규모로 몰려있는 게 5개다. 물론 얘네 말고 아파트 띄엄띄엄 이 아래쪽에 있어요. 광주공항 나오면은 막 투자하고 싶지 않은 아파트가 쫙 보여요. 광주공항에서 나올 때. 그런 거 빼고 아파트가 택지나 이렇게 몰려있는 데를 표시하는 겁니다. 어등, 하남, 운남, 수안, 청담이 이렇게 있구나. 광산대. 그렇죠? 여러분 쭉 따라오세요. 이거 보면서. 그 다음에 서구로 가볼게요. 서구에는 아까 제가 광주광역시청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지적도 볼 때 가운데 시퍼롱 하나 있었죠. 그게 광주의 심장 기아자동차. 네. 광주에서 기아자동차 맞벌이다. 변호사, 판사, 검사 다음인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소득이 높아. 그래서 뭐 비싼 아파트에 살아요. 이 사람들은. 기아차가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 유스케어. 아까 제가 말한 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여기 있고, 여기 좋은 직장도 있고, 시청도 있고, 백화점도 있네. 그럼 대충 여기가 어떤 거예요? 일단 좋은 데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상무지구. 상무 아까 나왔죠. 도시공간구조에서 여기 아파트도 있나봐. 상무. 그 아래쪽 내려가면 금호지구, 화정지구, 풍암지구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다. 아파트들이 이제 보이셔야 됩니다. 지도에서. 그 다음으로 남구로 가볼게요. 남구로 가면 남구에는 이런 까만색 글씨를 쓸만한 특이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동네입니다. 사람 사는 동네. 그런데 여기 봉선동이 있다. 그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6억 하던 게 12억 된 동네? 거기가 봉선동.
그리고 그 옆으로 넘어가면 진월동, 거기서 지도에 안 나오는데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효천지구라고 있어요. 여기는 새 아파트만 몰아놓은 택지 개념입니다. 서울로 치면은 한강 신도시 도시 외곽에다가 새 아파트 몇 개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용산지구라고 있는데 얘는 실제로 행정구역으로는 동구에 들어가지만 공선동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영향을 주고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용산지구. 이렇게 아파트 다 덩어리들이 이렇게 몰려있다. 4개 정도. 그 다음에 북구로 가겠습니다. 북구가 복잡합니다. 북구 많죠? 일단 까만 거부터 볼게요. 까만 거가 첨단 1 산업단지. 그리고 아래쪽에 첨단 2 산업단지가 있고요. 이 산업단지 사이에 아파트 무대기가 있습니다. 첨단 2지구. 1지구가 오래됐을까요? 2지구가 오래됐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비교적 새 아파트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양산지구, 일곡지구, 본촌산단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칠성사이다, 코카콜라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신의 직장? 그런 회사?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런 회사들이 여기에 있어요. 은근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로 내려오면 뭐 이런 외국 삼각 오치 지구랑 아파트 무대기가 있어요. 부추 아파트, 무능지구, 부추 아파트. 여기 우남, 용봉. 여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운남 있고 여기 우남 있습니다. 여기 전남대가 있고 광주 여기 있다. 여기에 각화, 수원. 여러분 딱 지도를 봤을 때 느낌적 느낌으로 이 외곽에 있는 애들이 부축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죠? 그냥 그런 감을 갖고 가면 됩니다. 각화, 두암, 부축이에요. 우능, 부축입니다. 표처는 새 거야. 진월은 부축 섞여있어요. 이러면 약간 생각을 해봐야겠다, 여러분들. 대충 감 잡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여기 처음 보기 때문에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동구, 여기 충장로, 아까 제가 말한 명동, 구도심, 광주의 구도심. 그러니까 광주는 옛날에 여기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충장로가 있고요. 여기 조선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울림지구라고 여기 또 구축. 여기 임장한테 생각나요. 네, 사장님, 내가 부동산 여기 30년 했는데 너 같은 애 처음 봤어. 심지어 서울에서 왔다고? 서울에서 여기 사서 전세 놓는다고 왔다고? 그래서 저를 상당히 경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봤대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혹시 그 갭 투자자예요? 막 이러면서 저 되게 놀랐어요 그때. 예. 왜냐면 저는 수도권은 구축을 투자하니까. 근데 여기 사장님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것도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2018년 이후 여기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렇게 구분돼 있다. 자,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혀지고 있죠. 광주라는 곳은 이런 데구나. 이제부터 각 택지지구들이 입지하고 가격을 볼 겁니다. 먼저 이미지를 넣어드릴게요. 제 머릿속에 딱 어떻게 생겼겠다. 먼저 남구부터 볼게요. 남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 보실 때요. 지금부터 광주에 요 지하철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1호선 요 지하철을 기준으로 지금 내가 어디쯤 보고 있구나 판단하시면 돼요. 이게 광주의 전도입니다. 그죠? 이 광주에서 지하철이 요 아래쪽에 걸쳐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전혀 안 타겠죠. 어찌됐든 광주의 아래쪽에 지하철 하나가 지나간다. 요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지도를 보시면 돼요. 짠! 지하철 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지도가 어디예요? 광주에 남쪽, 그쵸? 그 남구입니다. 남구는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고요. 여기 다 산이에요. 사람 여기만 삽니다. 여기만 볼게요. 공선동 여기 있습니다. 진월동, 용산 여기 있고요. 여기 효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빌라 단독 나홀로 이런 게 많습니다. 거주 환경이 안 좋다. 안 좋아요. 가면 여기에 에너지밸리가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 출퇴근하는 사람을 임장을 그렇게 하는데 본 적이 없어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답니다. 에너지밸리라고. 이거를 제가 지도로 위성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스카이뷰로 동선지구 여기 찍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사진은 여기에 떠있는 비행기가 여기에 이 아래쪽을 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짠! 여기가 동선입니다. 느낌 오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요 1호선 보이시죠? 1호선을 등지고 이 아래쪽을 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봉선동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12억이에요. 이 느낌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죠? 막 약간 의외죠? 여기 심지어 언덕이에요. 여기 심지어 언덕입니다. 근데 여기가 12억씩 하는 거예요. 40평대. 제일 광주 사람들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왜 하냐? 여러분들이 수도권 보드만 보면 안 된다. 지역의 특징이 있다. 여기가 진월동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그럼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 광주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다 여기 살고요. 제가 여기 처음 갔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부동산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위치가 가운데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데 살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원래 그랬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면 수도권은 딱 가보면 비쌀 곳은 비싸 보이고요. 거기보다 싼 데는 싸 보여요. 그리고 저는 그런 데 투자를 시작했고 그래서 되게 당황했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받아들인 겁니다. 그걸. 타지 사람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특히 광주 같은 곳은. 여기 말고 다른 도시들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을.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되게 제가 충격받은 게 동선동 요 앞에 내려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고 요즘에 스타벅스 하나 있거든요. 그 스타벅스에 가면
애들이 일단 막 영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애들이 영어로 막 말해요. 분당 갔을 때 대치동 갔을 때 충격을 받았어 거기서 제가. 그리고 아저씨들이 이렇게 되게 잘 있고 테이블 위에 이제 차키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거 3개 있는 거 이거 그런 게 올라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동네 되게 좋다 이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을 잘 봐야 된다고요. 지방 투자할 때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방과 서울의 환경이나 이런 거 차이가 처음에 초보 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봐야 된다. 사람을. 동선동은 그런 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여기 이거 다 뭐예요? 이거 아래쪽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거 빌라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여기서 또 서구로 가볼게요. 서구는 여기가 상무, 여기가 금호, 화정, 풍암, 여기가 시청, 기아차, 유스케어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로. 뿅! 자, 여기 1호선 보이시죠? 1호선? 1호선 상무역에서 딱 비행기를 띄워서 그 위쪽을 본 겁니다. 여기가 뭘까요? 여기가 상무지구예요. 상무지구. 여기가 상무지구. 근데 저는 처음에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도시 공간구조에서 상무가 센터였잖아요. 센터 바로 옆에 논밭이 펼쳐져 있어. 진짜 여기 임대할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처음에. 뭐지 이거? 여기? 왜 이러지? 근데 여기 고도제한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군공항이 있어서. 근데 여기가 논밭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베니키아 호텔, 라마다 무슨 호텔 이런 게 있죠. 여기가 그 왜 우리 호크 드림님이 20대를 보낸 곳입니다. 여기 뭐가 있을까요? 술집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술집이나 고깃집 이런 데가 많은 데입니다. 상업지고요. 그 호크님 그거 하는 건 본인이 살신성인 하는 거예요. 웃기려고. 네. 수습하기 늦었나? 하여튼 여기 그런 시설이 많다. 그런 뭐 고깃집, 술집, 사람들이 노는 데가 많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옆에 상무지구 아파트가 있고 이 아파트들은 구축 아파트들입니다. 여기가 상무지구. 자, 다시 여기는 어디냐? 여기 1호선 보이시죠? 1호선? 그래서 한참 아래로 비행기가 내려왔어요. 내려서 위를 보고 찍은 겁니다. 여기가 상무지구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뒤로 물러난 겁니다. 비행기가. 여기가 금호지구입니다. 아파트 많죠? 그죠? 여기가 금호지구. 이렇게 아파트가 돼 있고 여기는 90년대 여기 금호 위쪽, 요 위쪽은 구축, 요 아래쪽은 2000년대 이후 아파트들이 많다. 당연히 그러겠죠? 도시는 그렇게 커지는 거니까. 자, 여기 아까 좀 전에 금호지구 봤던 데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이 위쪽을 보는 겁니다. 여기가 화정지구.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낮은 아파트들 보이시죠? 5층짜리 재건축 아파트들. 이거는 이미 다 뽀겠고요. 여기로 영주 주공 재건축 포스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가 2호선이거든요. 아예 더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를 본 겁니다. 여기가 푸남지구예요. 푸남지구. 아파트가 어떻죠? 느낌이? 산속에 둘러싸여 있고 좋아 보이죠? 저는 부쩍 여기 갔을 때 외로움을 탔습니다. 난 여기서 못 살 것 같아. 외로워서. 여기가 푸남지구. 새소리 들리고 뭔가 평일에 새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해. 내가 도태되는 느낌이야. 그랬어요. 여기가 푸남지구입니다. 그리고 광산구. 여기 첨단 1지구, 수완지구, 하남, 분남, 어등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산단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광주공항 있고 여기 송정면 있고 여기입니다. 여기를 딱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 요 하남 산단 있죠? 여기서 이 오른쪽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빈 땅이 많죠? 제가 이 항공주를 최신 걸 찾았는데 이게 2009년 거예요. 여기가 비어있죠? 근데 여기 빈 게 뭔가 계획적으로 비워놓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파트. 2009년도 이후에 지은 새 아파트가 여기 몰려 있습니다. 아파트 쫙 있는 거예요. 아까 요쪽이 이제 상무지구 쪽, 이쪽. 여기 가운데 논밭 보이시죠? 도시 가운데 논밭 있어서 황당했다는데 여기가 이제 상무지구. 이 끝에 쭉 내려가면 여기 끝에 여기 잘 안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 여기 동선동입니다. 지금 대충 어떤 지구 보는지 보이시죠? 여기가 수완, 운남, 하남지구. 수완지구에는 그래서 새 아파트가 많아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여기가 첨단 1지구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 여기서 이쪽을 보고 찍은 거고요. 이거는 이쪽으로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서 위쪽을 보고 찍은 거예요. 아까 첨단 1지구가 여기가 광주의 끝이고 위로 터져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위성사진 봤을 때. 그 터진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빈땅 좋죠. 여기는 광주랑 맘만 먹으면 아파트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첨단 1지구입니다, 이렇게. 근데 보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아파트 높아요, 낮아요? 맞죠? 여기는 2000년 초반에 지은 아파트들이고요. 여기는 지은 지 되게 오래됐고요. 층수가 낮습니다. 제가 좀 전에 화정지구에서 영주주공 재건축돼서 올라가고 있다고 했죠. 그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분양가의 거의 2배가 됐어요. 분양 2배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광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시무시 올랐습니다. 피가 막 2억, 3억. 그럼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재건축 되네?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재건축 되려면 아까 봤던 그 영주주공 아파트 층수가 어땠어요? 낮았죠? 낮아요, 높아요? 낮죠? 여기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학습하는 거예요. 광주도 재건축 되는구나 하면서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따 더 자세하게 말하겠습니다. 지도 보면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구. 동구는 여기 광주 구도시에 있는 저기 계림지구가 있고 여기 산에 울림동, 충정로, 조선대. 이게 울림입니다. 여기 아까 이쪽에 있었죠? 제가 여기 갔었어요. 인장. 느낌 오세요? 이 산 제가 뭐 많이 후회했어요. 그때 여기 왜 왔지? 여기 갔었습니다. 이런 거는 투자는 안 돼요. 네. 이게 새 거면 모르겠는데요. 이거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 있다. 그럼 사면 안 된다. 근데 이런 데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어떨까요? 다 붙어있습니다.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이게 울림동에서 북구 이렇게 많아요. 첨단, 이, 양산, 일곱, 문암, 용봉 이렇게 많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안 간 상태에서 숙지가 안 되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렇게 구분해보세요. 아, 북구는 대충 위치가 북동 쪽에 있는데 여기는 이 맨 위쪽에 도시 끝에 산업단지 하나 있고 그 아래쪽에 산업단지 큰 거 하나 더 있고 그 사이에 아파트, 새 아파트 있는 데 있고 여기 있는 이 아파트들은 다 규모가 작아요. 양산, 일곱, 매곡 이런 데는. 그리고 무능, 각화, 두암은 다 구축이다. 외곽 구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랑. 그리고 여기 전남대가 있고 여기 순환도로 아래쪽에 우남, 용동이 있다. 위치는 이 도로가 단절시키고 있거든요. 지역을. 이 아래쪽과 위쪽을 단절시켜요. 근데 얘네들은 위치가 더 센터죠. 시청에 가깝죠. 그죠? 이런 데에는 관심을 가져오면 하겠죠. 그죠? 한번 볼게요. 광주 여기 있고요. 지금 이 지도 보시면 여기 영산강인데 영산강이 광산구하고 나머지를 가르는 그 동서로 가르는 경계인데 여기서 보고 이 북구를 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기 광주 산단 요 맨 끝에 있고 요 아래 산단 하나 더 있고 요 사이에 새 아파트들 있다 그랬죠? 그 새 아파트 터입니다 이게. 2009년에 빈 땅이었잖아요. 이 빈 땅이 지금 다 차 있어요. 새 아파트 전부 다. 여기가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고 여기가 여기 아래 첨단 2산단이고 여기가 첨단 2지구 그리고 이 위쪽에 아파트가 이렇게 산계되어 있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쪽이 첨단 2, 양산 7지구 여기 다 구축입니다. 신축 몇 개 있어요. 몇 개, 2개, 3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 아까 봤던 첨단 산단 있는 데서 안쪽으로 쓱 들어와서 여기서 이 아래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로 치면 센터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느낌이 어때요? 아파트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은 거죠. 지금까지 봤던 데 비하면 많잖아요. 여기가 환경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뭘까요? 퍼런 거. 기아차입니다. 여기 진짜 도시랑 가깝네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또 있어. 이거 뭐죠? 낮은 아파트. 얘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남 주공 3단지인데 이거는 세대수가 무려 4,000세대가 넘습니다. 4,000세대가 넘는 새 아파트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름도 무슨 뭐 포스코 뭐 이런 거 말고요. 보석 그라시움 이런 식으로. 그라시움 왜 그라시움일까요? 그라시움이란 브랜드 쓰는 회사 없잖아요. 그거는 건설사가 여럿이 조인해서 같이 지을 때 이름을 그렇게 네이밍을 하거든요. 여기도 그런 게 들어올 겁니다. 여기 위치가 센터인데 새 아파트 들어오잖아요. 좋아지겠죠. 여기 좋아지면 여기 주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겠죠. 이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광주 투자하실 때는. 여기가 운암지구입니다. 운암지구. 여기 벽산 메가블룸이 있는데 여기가요. 사실 제가 강의 때 지난 지수반 할 때 얘기 많이 했어요. 솔직히 이거 지금 되게 싸고 투자가 되게 적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이 있는데 올라갔어요 지금. 또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 주변을 잘 봐야 된다. 광주는. 왜냐면 광주 사람들은 새 아파트 엄청 좋아하거든요. 다른 데보다 유난히 더 심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새 아파트가 될 만한 거가 제일 좋긴 한데 새 아파트 될 만한 거에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럼 새 아파트 될 만한 거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잘 볼 필요가 있다. 왜? 자극을 해요. 옆에 아파트들 가격을. 그리고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주 입장하실 때 이런 낮은 아파트가 보이면 주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용봉 5치라고 이 위쪽을 못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광주 아까 터진데요. 여기가 첨단이고 위쪽 보면 여기는 구축 아파트 옆에 빌라 막 섞여있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위로 본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는 그냥 그렇다. 솔직히 투자하기엔 좀 그렇다. 여기가 5치. 여기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무능하고 각화예요. 이 무능하고 각화가 지금 여기서 이쪽을 보고 있는데 여기 도시 끝이잖아요. 이거 산이고 이거 넘어가면 광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 있는데 이 아파트 보세요. 이거 새 거예요, 헌 거예요? 헌 거죠? 얘는요? 헌 거죠. 헌 아파트예요. 외곽에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도 보면서 이런 감을 잡으시는 게 좋다. 이거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방도 외곽에 있는데 구축이다. 그 갔는데 거기 사람들 되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애들 막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냥 시장에 막 돼 있다. 그럼 별로입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는 게 여러분들 분당 가면 어때요? 분당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분당 가면 어떻습니까? 좋죠. 막 그 아줌마들이 막 약간 낮에 가면은 그거 다 비싼 빵집이나 막 스타벅스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막 아줌마들 막 앉아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막 학원비 막 한 달에 200만 원 든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건물은 어때요? 아파트는 엄청 낡았죠. 그죠? 근데 그 분당 특유의 느낌 있죠. 분당 일산 이런 느낌. 아파트는 오래됐는데 되게 안정되어 있고 사람들이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 느낌? 여기 문흥동 가잖아요. 분당이랑 똑같아요.
대신 아줌마들이 스타벅스에 커피 마시진 않아요. 근데 건물이나 주는 느낌이 주는 외향적 느낌은 똑같거든요.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지방은 그런 데 사면 안 된다. 별로 안 좋아요. 네, 나중에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리스크가 되게 크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 분당이랑 분위기 비슷한데?